이 마지막 아이템으로 좀 가볼까요? 마지막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이준석,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핵관 누굴까입니다. 네. 그제 프레스룸에 나와서 좀 작심 발언을 하고 간 이준석 대표, 어제는 좀 비공개 일정을 수행을 했고요. 최근 네. 뭐 최고위 발언은 생략하거나 뭐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보도에서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자맹에 나섰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붙고 있더라고요. 이 대표는 본인은 빡빡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네. 자맹이 아니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해석들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본인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또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이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익명 공세, 불화 조장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 말과 행동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프레스룸을 찾은 이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 지지율이 지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하락 추세고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 부정도 저희가 긍정이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네.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이거 해석입니다. 또 이제 보면은 네. 아마 제가 이번에 간장 한 사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네. 대통령 안 계신 한 4, 5일 동안에 이번에 이거 내려간 거는 이준석 때문이야라는 말을 무수히 할 겁니다. 이제 무수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지난주 네. 소위 말하는 그 악수했다는 그날부터 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마디도 안 하는데 떨어지면 또 이제 누구 때문인지 또 찾아다니겠죠. 이제 보면 제가 뭐라고 하면은 이준석 때문이다. 한마디도 안 해도 이준석 때문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네, 이준석 대표 저희 프레스룸에 나와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나 때문이라고 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보신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런 이유로 말을 아끼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입을 열었어요. 네, 오늘 오전 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기자들 질문에 좀 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인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결정을 계기로 친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촉구 목소리도 좀 거세졌는데 네. 여기에는 좀 이 대표가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이 공개 발언을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행보도 지금 이어가는 상황인 건데 오늘 오후에 포항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문하는 장소가 또 포항이어서 또 눈길이 가요. 네, 영일만 대교 현장 부지 방문 네. 일정인데요. 김정재 의원 저격 방문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포항이 친윤계이자 또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혁신위의 비판 발언을 했던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5명을 추천했다. 이준석의 조직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대표가 반발했고 또 김정재 의원이 좀 정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였죠. 당시에 이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 혹은 윤핵관들과 좀 주도권 다툼이 있던 당시에도 자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당협 사무실을 찾아서 네.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때 장제원 의원은 또 저 지역구 사무실에 없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굳이 의원도 없는 당협 사무실에 방문을 한 이유는 게다가 또 자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결국에 장 의원 저격 방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이 일정 이후 이 대표가 윤핵관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핵심 관계자가 누구든지 간에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과 후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것처럼 이 일정이 포항과 무슨 상관이냐, 이 네. 포항과 김정재 의원 지금 이 일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뭐 이전부터 이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서 계속 조율해 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김 의원이 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는데 네. 그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제가 포항을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내가 포항 가는 건 김정재 의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앞서서 대선 기간에 또 부산 장제원 의원실에 갔었던 게 또 오버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게 네. 모든 게 정치인의 행동이거든요.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좀 안 좋아야 되는데 좀 네.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마치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이 지지율 떨어지는 건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윤핵관이나 대통령이 못해 떨어진 거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취지였고 하필 왜 이 시점에 연평도 오늘 제2연평해전 기념식 갔다가 하필 또 이 시점에 포항을 같이 갔어요. 네. 또 김정재 의원이 발언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뭐 포항의 영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네. 이걸 과연 아무 상관없는 방문이라고 뭐 정책 해석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이 뭐 며칠 동안 침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대표가 침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 용어 하나 쓰는 이말 하나 이런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떤 논란에 있는 데다가 특히 이제 그동안 윤핵관 하다가 이제는 여핵관이라고까지 또 확장해 버렸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그런 보도였어요.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만날 때는 뭔가 사전에 어떤 것 때문에 만날지를 확인하고 와서 만나자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또 여핵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싸움의 전선이 이제 윤핵관에서 더 확장돼서 대통령실까지로 이제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해석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밖에 나가 계시고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필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여핵관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해주셨다. 안 그래도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랑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랑 뭐 윤 대통령 측근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신조어 아닌 신조어로 윤핵관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여핵관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보도 때문인데요. 네. 한 보도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요청을 최근에 거절했고 네. 앞으로 면담을 요청할 땐 정확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달라고 통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이 새빵을 간 거짓말이다라면서 보도를 일축을 했거든요. 네. 이 대표가 이 상황이 담긴 기사를 거론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지 의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누굴까라며 씁쓸해하는 글을 네.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누가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발언이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또 그것과 상반되는 입장이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핵관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여핵관과 윤핵관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핵심 관계자인데 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볼지는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당시에 윤핵관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더 확장돼서 이를테면 여권의 네. 핵심 관계자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이 본질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이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계에 오래 이제 계셨던 저도 이제 뭐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완전히 사실 무근인 경우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비슷한 유의 것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한 번은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했다라는 그런 게 얘기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전혀 정말 사실이 아닐까요? 그것도 비공개 뭐 만찬이 아니라 담소를 나눴던 차담을 했든 아. 그런 류의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만나긴 만났지만 예. 만찬은 아니었고 티타임이었다던가 예를 들면 예, 그런 예. 정도의 디테일 차이일 거다. 이 지금 뒤에 나온 보도도 의제를 네.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도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보도에도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는 그 두 번째 회동에 대해서는 거절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관련돼서는 선을 지금 그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준석 대표를 꼭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를 징계위와 윤리위와 관련해서 징계 문제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으니까 네. 확실히 그런 기류가 있는 거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물타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약간 이 기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답변해야 되는데 네. 답변하면 본인이 불리한 거죠. 그 부분에 본인이 약간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업이 수성보다 어렵다. 아니야.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정권을 만드는 데는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준석 네. 대표가. 뭐 그거에 어느 정도 크게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당대표로서는 매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7월 6일에 고위 당정대 이제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이 전에 대통령이 없을 때 정말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진중한 모습, 경제를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런 잡음들이 해소가 되는 거지 그게 여핵관이니 윤핵관이니 이런 해석 투쟁을 하는 거는 본인의 입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 지금 수성보다 창업이 어려운 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수성이 창업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황이 지난 대선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약간 뭐 반발하는 느낌으로 전국을 돌았지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의 중재로 울산 회동에서 다 같이 만세하면서 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더 이상 뭐 원내대표가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뭐 외국 필리핀 가 있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순방 스페인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재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의원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네. 다들 이제 조금 당에서는 중도적인 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뭐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네.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제 포기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 같다. 아마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전달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좀 테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좀 행동을 좀 다르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윤리위가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당대표로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대표가 먼저 좀 행동을 예전보다 좀 다르게 취하면 우리가 좀 움직여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당시에는 정말 탄핵 기획까지 나오고 의원총회가 소집돼서 하려는 직전에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데리고 와서 그랬죠. 극적인 화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래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에 뭐 선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윤 대통령도 지금 국정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 네. 당대표가 저러고 있으니 계속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거고. 그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노력 자체가 전혀 어떤 면에서 먹히지 않고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이고. 근데 이 대표는 끊임없이 지금 그 공격의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7일 날 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당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권 내부에서 비상 상태다. 모두가 나서야 된다. 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세훈, 뭐 박영준, 뭐 등등 이제 모든 여권의 중진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7일 전에 이 문제를 좀 퇴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돼버리면 아마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자기 당대표직을 상실하면 또 법정 투쟁을 벌일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당이 정말 구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뭔가 중도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안철수 대표 의원하고도 싸우겠다. 뭐 모든 김정재 의원하고 지역도 가고 이런 행동을 보면 본인도 물러설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종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접점을 찾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아까 이 김준일 대표님 주셨습니다. 요정 기자, 이준석 대표 요즘 실제로 좀 거칠어졌다고요. 저희 나와서도 굉장히 좀 거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가긴 했어요. 네, 뭐 친윤의 핵심 장제원 의원 또 네. 최근에 친윤으로 기운 안철수 의원을 간장으로 부르면서 이 네.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뭐 프레스룸에 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SNS에 본인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좀 직접 공격은 자제하는가 싶으면서도 장 의원을 좀 간접 겨냥하거나 혹은 네. 자신을 향한 공세에 대한 대응은 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이 방송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자 장제원 의원이 방송국 측에 항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SNS에 공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준석 비판은 아무리 해도 이런 전화 안 한다 라면서 어디든 성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사 패널들은 편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꼬집은 겁니다. 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이 대표와의 갈등 원인을 얘기를 하면서 20대 총선 결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2016년 선거 때 이 안철수 의원이 이 대표를 20% 이상 이겼다. 본인 나름대로 그때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는 듯하다. 여러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2016년에 살고 있나 보다. 그런 걸 평생 즐기시라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준석 대표 말이 뭐 양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센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 대표가 일부러 근데 이런 이 거친 게 일부러 이 친윤 그룹이랑 좀 갈등 전선을 펴고 있는 거다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게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더 세게 물 거야. 이거를 일부러 표명하는 전략 아니냐라고도 하기는데 이런 전략이 맞는 건지 이 전략이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일단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의 뭐 한 10여 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모든 어떤 난국을 돌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선을 만들고 그 일종의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승패를 명확하게 가르고 토론을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선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거를 자체를 이제 뭐 게임으로 본다기보다는 네. 이거는 이제 전쟁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지금 아군을 결집을 시키고 그게 네. 당내 세력은 없지만은 2030 지지자들 그러니까 탄압받는 모습을 해서 친윤계로부터 탄압받는 모습들을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유효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당 대표입니다. 어찌됐든 세력은 약해도 당 대표인데 네. 당 대표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예를 들면은 막 중진 의원들이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이 막 약간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전진석 의원한테 약간 야 너무 꼰대처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최근에 배현진 최고하고 붙을 때는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뭐 비공개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밖에서 보기에는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진중한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또 그러니까 맨날 싸움딱처럼 하던 사람이 화해 네. 손길을 내놓으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됩니다. 네. 갑자기 안철수 의원 찾아가서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이준석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맨날 안철수가 바뀌었다가 맨날 나왔거든요. 네, 이준석이 바뀌었다가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네. 식으로 좀 돌파를 해야지 모든 걸 싸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준석이 바뀌었다라는 전략이 더 세게 먹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대표가 없죠. 당대표는 없고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곧
뽑힐 예정인 건데 이 곧 뽑힐 당대표 자리를 두고 지금 계속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김현 기자, 예. 지금 이재명 의원 결국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인데 이 의원이 나가면 나도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친문의 홍영표 의원이 나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권 유력주자이자 친문계 의원인 이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친문계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불출마를 한 건데요. 일단 홍영표 의원 지난주에 열린 이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이 당의 지금 통합이 중요한데 이재명 당신이 이제 당대표 나가면 당의 통합이 깨진다. 네. 불출마를 계속 요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결국 홍영표 의원 자신의 불출마를 통해서 이재명 의원을 좀 간접적으로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기자들 만나서도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책임 정당을 재정립해야 한다. 재차 이 책임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네. 사실상 이재명 책임론을 다시 한번 좀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유력 친문 주자들이 뭐 앞서 전해철 의원도 그랬고요,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다들 이재명 의원을 압박 하려는 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만 본인들이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불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은 나는 출마한다 나오면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의원 출마를 도와주는 길을 터주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이재명 의원한테는 이 두 네. 분은 변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개항을 선거에 출마하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네. 대표 출마를 위한 전초전이었지 당내 이런 분들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친문의 전략이 좀 잘못 미스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사실상 새 분리를 인정한 꼴이죠. 아. 뭐 겉으로는 이거 뭐 같이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빠지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회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친문의 새 분리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기는 약간 이재명 그렇죠. 의원 쪽으로 갔다고 봐야 이재명 되나요? 의원한테 상당히 승기가 갔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거의 상대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 구조 내에서는 결국은 이거 대항마가 되려면 유력한 대권 주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네. 사실은 나와야지만이 거기에 쏠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선택이죠. 네. 내가 나가서 대표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재명 의원의 고민이 있어야지만 될 것인데 문제는 승리보다는 그 이유가 저는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네, 이 마지막 말씀이 또 무게가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그 이후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두가 간절히 생존을 바랬었던 일가족 3명으로 추정이 되는 이 시신이 발견이 됐죠. 더는 이런 슬픈 일이 없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인양 차량 속 조양가족 추정 3명 발견을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